여러분 반갑습니다. 워낙 좋은 말씀들을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많이 남지를 않았는데요.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니까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은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라고 돌아가신 그 이인수 양자 네 분이 찾아오셔서 간곡히 부탁을 하시길래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오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 전체한테 뭐 저쪽이 우리 공격하면 뭐 구릴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딸이고 아들이고 형제고 다 우리 구릴 일 하나도 없다. 이건 국가를 위한 일이니까 해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문재인 정권 임기 5년 동안을 기념사업회 회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될 듯 하자 여러 사람이 이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그게 2년짜리 임기였기 때문에 제가 5년을 한 게 무리였죠. 그래서 흔쾌히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남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남과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 하는 많은 단체와 앞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자 따로따로 자기 길을 고집하고 연합하지 않아서 이 단체 장들을 주로 또 목사님들을 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을 쭉 오래 했더니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여기 와서 일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전 국무총리 김황식 씨를 이사장으로 모시고 제가 이사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참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승만 얘기를 다 하세요. 더군다나 그 젊은 연구위원님이 그 기사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나 제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이 되고 보니까 여러 행사에도 나가게 되고 자꾸 뭘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선친이 1950년 6.25가 터진 날로부터 4.19가 일어나는 4월 19일까지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부흥부 장관을 지냈고 밥상머리에서 맨날 그때 일들을 저는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세대 그 누구보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좌파들이 그동안에 온갖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놈의 백년 전쟁이니 뭐니 책도 막 나오고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근데 한번 말싸움을 해보려고 들었더니 내가 아직도 완전 무장이 안 돼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곡시켜서 역사를 바꿔놓은 이 하나하나의 프레임을 다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반박하는 뭐라 그러나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팩트에만 기반한 강연 자료로 PT를 130화짜리를 만들어서 2017년 12월에 강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 회장이 직접 강연을 하고 다닌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11대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합치면 약 한 130여 회의 강연을 하고 다녔고요. 미국 10대 도시 순환 강연도 2번이나 했었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결실로 6월 28일에 작년에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이제 25명으로 발족이 되고, 거기에는 뭐 여야 전직 대통령 아들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1000명은 돼야 됩니다. 1000명. 아니, 모금을 하고 있는데 1000명 갖고는 안 되죠. 1000만 명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 기뻤던 거는 이 김덕영 감독이라는 사람이 건국전쟁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관람을 했어요. 130만을 돌파할 지경으로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그 이후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 기금 모금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더 늘어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에 뭐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전경련 옛날에 조져서 각 재벌별로 할당을 해서 하는 그런 모금 형태를 하지 말자. 이거는 최대한 다수의 국민 참여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10,000원 이상 1,000원짜리라도 심지어 기여하신 분들이 78,000명밖에 안 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자익들의 농간입니다. 자익들의. 그 무기명으로 기부할 수도 있고 은행 구조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무슨 방법이든지 기부할 방법은 넘쳐나는데 행동하는 시민이 자유우파가 1년 동안 다 끌어모았는데도 78,000명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좀 대책을 다시 세워야겠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제 수호 세력을 자처하는 이 선진 변호사 협회를 후원할 때는 후원하면서 우선 뿌리가 든든해야 나무가 큽니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의 정체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오로지 이승만이라는 그 건국 대통령이 자유민주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입증된 가장 우수한 제도라는 것은 지금 지난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 이 좌파들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거를 좀 명심하시고 주변의 사람은 물론 후대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똑바로 역사를 전해야 합니다.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2019년에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할 때 순회 강연을 하는데 LA에서 한인 교회 한 5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강연을 하는데 한 반 정도의 사람들은 2세대나 3세대가 다 같이 와요. 우리 교포님들이. 그래서 젊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강연 끝나고 강연을 2시간 반을 했는데 한 번도 뭐 나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만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는데 고등학생 하나가 이랬으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왜 우리 부모나 밖으로부터 또는 어떤 형태로든 오늘 들은 얘기 한 가지도 들은 게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말씀하시기에 다 팩트냐? 이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여태까지 이거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우리 세대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그 학생이 나중에는 그랬더니 다시 일어서더니 그렇게 지금 와서 그럴 게 아니라 왜 일찍 좀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미국 애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 속에 탄생한 나라다.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70년 만에 지금 너희 수준을 추격하려 하고 있어. 하고 자랑스럽게 클 수 있었는데 눈치 보고 인종차별 당하면서
우리가 살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맞죠? 나는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 문제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승만 운동을 열심히 하던 이 김광수 군이 기념사업회 내가 할 때 도와주기도 했었는데 도 변호사를 모시고 저희 사무실에 한번 왔어요. 그래서 어떤 취지로 이걸 만든다 그러는 얘기를 들었을 때 땅을 쳤습니다. 제가. 왜 진작 좀 도 변호사 같은 분이 안 나왔느냐. 헌법에서부터 말단 시행령까지 법 아닙니까? 법치국가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시장 경쟁이 자유민주주의니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나라라고. 그런데 왜 그것대로 안 하는 법이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이 다 통과되고 있고 국가 반역 행위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데도 일어나지 못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4.19 때 학생들이 발포로 죽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를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청년들이여 장하다.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않는 민족은 장래가 없다. 너희들은 정말 장하다. 하고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 우리도 일어나야 해요. 그들이 하는 불법적인 방법, 폭력의 방법, 불법의 방법,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준법하는 방법, 지식인으로서 깨어나고 우리 얘기를 당당히 내뱉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 큰 일부를 내디딘 이 도태우 변호사님한테 깊은 감사와 다시 한번 큰 축하를 드립니다.